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한수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반찬 가게 수진네 밥상은 활기찼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네요. 점심시간에 새로 담근 된장찌개 맛보러 다들 모이세요. 15개의 프랜차이즈를 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수진은 늘 첫 가게에서 직접 손맛을 챙겼습니다. 그것이 그녀만의 철학이었죠. 직원들은 수진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나눠주는 정성 어린 반찬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마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거실을 지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남편 이진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된 후 돌아오지 못한 그를 위해 수진은 매년 바다로 제사를 지내러 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쓸어내리며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진우 씨. 그녀의 일상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요가, 7시 출근 준비, 8시 가게 도착. 모든 것이 틀에 박힌 듯 규칙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진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질서정연한 일상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거래처 직원 한 명이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평소 신세를 많이 진 직원이었기에 당연히 조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수진은 슬픔에 잠긴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조문을 마쳤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 문득 시선이 상주로 서 있는 남자에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진의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남자는 15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 이진우였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지만 수진은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진우 씨 아니세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인식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조문객을 대하는 공허한 시선뿐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저를 누구로 착각하신 것 같네요. 수진의 완벽했던 일상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확신했던 남자는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눈매, 목소리, 심지어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진우였습니다. 정말 이진우 씨가 아니신가요? 15해 전에 바다에서.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수진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할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실 때 연락 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온 수진은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렸던 시간, 바다에 제사를 지내던 날들,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한순간에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한수진 씨 맞으신가요? 어제 장례식장에서 강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였습니다. 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15해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여전히 그였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을 잃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바닷가에서 의식 없이 떠있는 저를 어부가 발견했다고 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심한 외상 후 기억상실이라고 했지요. 저는 새 이름을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셨군요. 수진이 그의 왼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진우, 아니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해 전에요. 지금은 5살 된 아들도 있습니다. 수진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우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다른 삶을 살아온 동안 그녀는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기다렸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민수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수진도 말없이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맞습니다. 강민수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동안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꿈에서도 그리던 남편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15년 전 어느 어부에게 발견되었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바다에 떠있던 그를 발견한 어부가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신원을 확인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실종자 명단에도 그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왜 아무도 찾지 못했을까요? 수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실종된 후 경찰에 신고했고 해경에도 수색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죠. 제가 발견된 곳은 진도 앞바다였다고 해요. 원래 저희가 있던 곳과는 꽤 멀었을 겁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실종된 곳은 제주도 근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리까지 떠내려갔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조류에 떠밀려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강민수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고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작은 집과 일자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죠. 그리고 6해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계속 기다렸어요. 실종 신고를 했고 수색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서야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강민수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했어요. 그에게 수진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수진 씨에게 무척 미안합니다.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 과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감나지 않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각자의 삶이 흘러갔어요.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억지로 기억을 되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저 알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현재 가족을 생각했고 이런 만남이 가져올 파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했으면 합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고요.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그녀가 바라던 재회는 아니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물론이에요. 당신의 현재 가족을 존중합니다.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갔어요.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앨범, 신혼여행 사진들, 진우가 쓴 편지, 그리고 실종 당시의 신문 기사들까지. 수지는 실종 사건 관련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해경의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 그리고 기상 데이터까지.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피곤한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색창에 강민수라는 이름을 입력하고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죠. 소셜미디어에서 그의 프로필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강민수, 그의 아내, 그리고 5살짜리 아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수의 현재 아내 김지은이었어요. 한수진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는 예상보다 젊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껴졌어요. 우리 남편이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 부정할 수 없더군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와서 왜 나타났죠?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민수 씨도, 저도, 우리 아들도.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친 거였습니다. 15해 동안 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제사를 지냈고요. 지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는다는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민수 씨를 되찾겠다는 건가요? 지은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행복을 빼앗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의 과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은은 한동안 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적대감은 조금 줄어든 듯 했어요. 그의 과거를 알려준다,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수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우. 아니, 민수 씨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선택을 존중할 테니 걱정 마세요. 결국 두 여자는 불편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강민수에게 과거를 천천히 알려주되 어떤 결정도 그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수지는 지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음 주 수지는 강민수를 자신의 반찬 가게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가게에 들어섰어요. 여기가 당신의 가게군요. 꽤 크네요. 강민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이곳이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15해 전 당신과 함께 차린 첫 가게입니다. 그녀는 강민수를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첩과 여러 추억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예요.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죠. 수진이 낡은 사진을 가리켰어요. 당신은 항상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만의 식당을 열자고 자주 말했어요. 강민수는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창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밤새 아르바이트 하던 시절이에요. 당신은 주방에서 일했고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둘 다 너무 지쳐서 귀가하는 버스에서 자주 잠들곤 했죠. 수지는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데이트, 프로포즈, 결혼식, 그리고 함께 가게를 열었던 순간까지 각각의 이야기에는 따뜻한 추억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강민수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억의 조각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개발한 첫 번째 레시피예요. 수진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된장 깻잎조림 당신이 특별히 좋아했던 반찬이었죠. 항상 이 맛이라면 장사 걱정 없다고 말했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재료 목록, 조리 방법, 그리고 여백에 적힌 작은 코멘트들까지. 이게 제 필체인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당신의 글씨입니다. 항상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때 수진의 직원이 다가와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 깻잎조림, 갓 지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혹시 맛보실래요? 당신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된장 깻잎조림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 맛이 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한 입을 먹었습니다. 왠지 익숙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은.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기억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강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맛이 있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저 따뜻한 주방, 음식 냄새,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들 뿐이에요. 하지만 이 맛은 분명히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강민수는 차분히 밥과 반찬을 먹어나갔습니다. 때때로 그의 표정이 변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기억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강민수에게 마지막 사진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여행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실종되기 이틀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당신이 사라지기 직전이었죠. 강민수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의사는 제가 심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차단되었다고 해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날 진우는 혼자 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는 발견되었지만 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그때 갑자기 강민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손으로 짚으며 눈을 꽉 감았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아파요. 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런 적이 가끔 있어요. 특히 과거를 생각하려고 할 때. 수지는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강민수는 물을 마시고 조금 진정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서려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목각 인형의 시선이 멈췄어요. 단순한 모양의 작은 배였습니다. 이건 그가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취미로 목공을 했었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작은 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당황한 듯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수진은 숨을 멈추고 강민수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방금 자신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것도 예전 진우가 부르던 그 톤으로.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한 말을 되새기는 듯 했어요.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죠. 이 배를 만지는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바다, 파도 소리,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제 목소리.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우의 손을 다시 잡는 느낌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나 강민수의 표정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단편적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이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배가 뒤집혔어요. 제가 물에 빠졌고 갑자기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분명히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수진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강민수 아니, 이제는 다시 이진우가 된 그도 수진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기억나지 않아서 미안해, 진우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다른 손님들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1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금 가라앉자 현실이 다시 그들을 덮쳤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삶이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와 우리 아들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진우의 기억이 돌아왔다 해도 그들이 15해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의 가족을 존중해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편으로는 수진과의 과거가, 다른 한편으로는 지은과 아들과의 현재가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은 그녀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지만 이제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해요. 진우는 고마운 듯 수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조금 진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기억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결혼 생활, 이 가게를 열었던 날, 그리고 그날의 폭풍까지. 수진은 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진우가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폭풍이 갑자기 몰아쳤어요. 진우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변했죠. 배를 돌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큰 파도가 덮쳤고 배가 뒤집혔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그날의 공포가 다시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 기억나는 건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슬픔과 안도가 뒤섞였어요.
15년 동안 그녀는 남편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지 못했고 그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적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처음 며칠은 누군가가 나를 찾으러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결국 나는 강민수라는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진우는 두 개의 삶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이진우라는 자신의 본래 정체성을 기억하게 되었지만 15년간 강민수로 살아온 삶도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진우의 현재 가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색하고 감정적인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은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태도였지만 점차 수진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그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저는 당신의 가정을 빼앗으러 온 게 아니에요. 수진이 지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단지 그가 자신의 과거를 알길 바랐을 뿐이에요.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제 입장에서도 그가 행복하길 바라니까요. 아이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진난만하게 수진을 아빠의 오래된 친구로 받아들였어요. 아빠는 예전에 어땠어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을 때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진우가 얼마나 멋진 목공 솜씨를 가졌는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강민수로서의 삶을 계속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진우로서의 과거도 조금씩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어느 날 진우가 수진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꿈꿨던 미래는 아니지만. 수진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인연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 덕분에 내가 누구인지 다시 찾았으니까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다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따뜻한 식탁 위에서 그와의 추억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몇 달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여느 때와 같이 반찬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고객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그녀의 모습은 활기찼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진우가 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된장 깻잎 있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마침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다시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고 단지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임을.